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폭설 속에서 노숙하는 어머니와 아들을 자신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대저택으로 초대하지만 그 여성이 자신의 죽은 딸과 관련된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면서 그의 온 세상이 뒤집힙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하시고 오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박정우, 박정wo는 거실 창가에 서서 자신의 대저택 진입로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대저택은 한 사람에게는 너무 컸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그의 은빛 머리카락과 고급 양복은 그의 눈에 가득한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딸 박수현 박수현을 생각했습니다. 전날 밤 그들이 나눈 다툼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너무 집중했고 그녀의 선택에 대해 너무 엄격했습니다. 이제 그는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박정우 씨, 김 여사가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도 됩니다. 날씨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정우는 어쩔 수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룻밤 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김 여사가 떠난 후 박정우는 자신의 거대한 식당에 앉아 접시 위에 음식을 밀어놓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태블릿에 표시되는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무언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 정문 앞에는 한 여자와 10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겨우 보였지만 그들이 이런 날씨에 맞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낡은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소년은 후드티만 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박정우의 첫 번째 본능은 경비회사에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적인 마음가짐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가 소년을 껴안고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20년간의 외로움이 마침내 그를 덮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코트를 잡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고 눈이 그의 고급 부츠 아래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들을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약 15세 정도로 두려움을 완전히 감출 수 없는 반항적인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수원시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당당했습니다. 10,000원입니다. 가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소년이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지하철역으로 가요. 박정우의 가슴이 욱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엄마라고 말하는 방식 또는 소년이 입술이 파래지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려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그 큰 빈집에서 혼자 식사하는데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들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 그가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은 따뜻합니다. 여성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자선을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박정우입니다. 박정우. 그리고 자선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부탁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밤만이라도 가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유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김민준입니다. 박정우가 그들을 대저택 진입로를 따라 안내하는 동안 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업 거래에서 자신의 직감을 믿고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제 같은 직감이 그의 삶이 바뀌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유진이 길을 잃은 재능 있는 예술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김민준이
그 나이에 자신을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단순한 친절 행위가 자신의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겨울밤의 특징은 때때로 정확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들을 함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박정우는 그의 개인 요리사에게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를 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김유진과 김민준이 벽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 어쩌면 그의 크고 텅 빈 집이 더 이상 그렇게 텅 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가족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김유진은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잠시 그녀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었습니다. 화려한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방을 잡지에서 찢어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폭풍, 친절한 낯선 사람, 따뜻한 수프. 그녀는 갑자기 걱정하며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힘든 방법으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엄마, 김민준의 목소리가 연결된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박정우의 집사가 찾아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깨끗하고 어딘가 젊어 보였습니다. 인생이 더 친절했다면 그가 되어야 할 소년과 더 닮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자기야. 김유진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잘 잤니? 쉼터보다 더 좋았어요. 김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런 부자들은 항상 뭔가를 원해요. 김유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15살 아들이 친절함을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김 여사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박정우 씨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김유진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배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식당은 아침 햇살 아래서 다르게 보였습니다. 박정우는 긴 식탁의 맨 끝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김유진은 그의 눈에 가득한 슬픔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모든 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잘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진은 뻣뻣하게 앉았습니다. 박정우 씨,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박정우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밖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창문으로 돌아섰습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작은 부엌 텔레비전의 뉴스에서는 도시 전체의 도로 폐쇄와 정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객실을 사용하세요. 박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왜 우리를 돕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거죠? 민준아? 김유진이 숨을 헐떡였지만 박정우는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는 커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제 딸 박수연, 그녀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전날 밤에 다퉜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사업 거래에 너무 바빠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후회했습니다. 텔레비전의 부드러운 소리 외에는 방이 조용했습니다. 김유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면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매끄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고통만큼이나 생생한 날 것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박정우가 계속했습니다. 어쩌면 좋은 일을 할 기회 말고는요. 제가 제 딸을 도왔어야 했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말이죠. 김민준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유진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고 쉼터나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뚫려릴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김유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돕고 싶습니다. 요리, 청소, 무엇이든요.
박정우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서 슬픔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님이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두 분 다 제대로 된 겨울옷이 필요합니다. 도로가 뚫리면 쇼핑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유진이 시작했지만 박정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부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침 식사 후 김 여사는 김유진에게 부엌을 안내했습니다. 김유진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자 그녀는 약간 열려있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 너머로 그녀는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인 미술 작업실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젤은 조용한 유령처럼 서 있었고 빈 캔버스는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박수현 씨 방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그 이후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유진의 손가락이 붓을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언제였을까요? 김준호가 그녀의 작품을 무가치하다고 부르며 그녀의 모든 미술용품을 파괴한 이후로는 엄마? 김민준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박정우 씨, 아니 박정우, 위층에 서재가 있다고 했어요.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자기야. 김유진은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친절함에 의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의 슬픔 그리고 추억과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찬 이 집에 대해 무언가가 그녀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에서 박정우는 문간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예술을 사랑했던 또 다른 검은 머리 여성을 기억했습니다. 박수현은 그날 밤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김선영에 대한 무언가와 그녀가 숨기고 있던 비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김유진이 미술 작업실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상한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도움이 필요한 두 사람이 있었고 20년 만에 그의 크고 텅 빈 집은 조금 덜 텅 비어 보였습니다. 폭설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유진과 김민주는 여전히 대저택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유진은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박정우는 그들이 하루 더 머물 이유를 찾았습니다. 도로가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그는 말할 것입니다. 또는 또 다른 폭풍이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유진은 김 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돕다가 박정우의 사업 파트너인 초이태준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부엌 문 너머로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에드? 최태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탐. 박정우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보기만 하면 작년에 당신을 사기치려던 좋은 사람들처럼요? 당신에게 수십억 달러를 잃을 뻔하게 만든 사람들 말이에요? 최태준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김유진은 여전히 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야, 에드.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김유진은 야채를 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친구들이 있었고 부유한 친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김민준이 부엌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박정우가 최태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정우는 불편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 씨, 민준 씨, 제 친구 최태준입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큰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태준은 그들을 마치 사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김유진의 해진 스웨터에 머물렀습니다. 박정우가 그녀에게 새 옷을 사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오래된 스웨터 중 하나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유진은 조용히 말하며 다시 야채를 썰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민준아, 김유진이 숨을 헐떡였지만 최태준은 그냥 웃었습니다. 직설적이군요. 그렇죠? 최태준은 박정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누군가와 닮았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때때로 박수연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수연의 이름이 언급되자 최태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김유진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성이 파커라고 하셨죠? 네, 김유진은 대답했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지 궁금했습니다. 최태준은 박정우를 복도로 데려갔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에드, 김선영, 김선영을 기억하나요? 연세대학교에서 박수현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 말이에요. 김유진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선영, 김선영은 그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이?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그녀는 그날 밤 박수현이와 내가 다툰 그날 밤 여기 있었어. 그녀는 선영이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 김유진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학 시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한두 번 에마라는 친구를 언급했습니다. 김유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은밀히 그들을 도와준 에마, 김유진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돈과 편지를 보낸 에마. 엄마? 김민준이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엄마, 울고 있어요. 김유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도에서 박정우와 최태준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딸은 그녀의 나이 정도일 거야. 최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봐. 그녀는 선영이의 눈을 가지고 있고 에드 박수현의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 오래된 작업실을 그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눈치채지 못했어? 조용히 일하고 있던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어제 그녀가 스케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 때 냅킨에 그녀는 능숙합니다. 박정우 씨, 정말 능숙합니다. 박정우가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진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김선영, 김선영이었습니까? 연세대학교의 김선영, 김선영 씨입니까? 김유진은 목이 막힌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녀는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힘든 세월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박정우는 부엌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박수현이는 그날 밤 김선영, 김선영에 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에 대해서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비밀들, 그녀가 자신의 신탁기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매달 돈을 받았어요. 김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3년 전까지요. 항상 나비 우표가 붙은 분홍색 봉투로 왔어요. 엄마는 천사가 보낸 것이라고 했어요. 박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수현이는 나비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편지에 사용하는 특별한 우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해졌습니다. 최태준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글쎄요, 에드, 그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박정우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올리비아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수현이의 미소를 닮았어요. 하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수현이의 미소 말이에요. 첫날 밤에 눈치챘지만 왜 그런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올리비아는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당신의 딸이 우리에게 돈을 보냈을까요? 왜 우리를 비밀리에 도왔을까요? 박정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올리비아, 남자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걸 알아. 민주는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하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악몽에서도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그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왔던 완벽한 삶은 마치 그 전에 여러 번 새 출발을 시도했을 때처럼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우는 얼굴을 굳히고 일어섰습니다. 김 여사님, 아이들을 위층으로 모셔가세요. 최태준 씨, 경비회사에 연락하세요. 아무도.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다시는 안 돼요. 김준호는 박정우 씨의 대저택 현관에 서서 녹은 눈을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도 그의 얼굴에 드러난 악에, 그리고 무언가를 부수려고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빛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어?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올리비아, 내려와. 박정우는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 당신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웃음소리는 역겨웠습니다. 무단 침입? 내 아내와 아들을 숨기고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군요.
그녀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불쌍한 올리비아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당신이 날 병원에 보냈을 때부터 당신을 내 남편이라고 부를 자격을 잃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계단에 서 있었고 둘 다 창백했지만 당당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들의 뒤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정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병원? 그는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그녀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녀의 눈에 스치는 옛날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사고였어요. 김준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했어요, 자기야. 치료도 받았고 화도 잘 조절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요. 집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림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던 그 아파트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치려고 하면 죽이겠다고 했던 그곳 말이에요. 조용히. 휴대전화로 경비 회사에 전화하고 있던 최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김준호 씨. 그리고 이미 당신의 무단 침입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우리 법률회사는 올리비아 씨의 사건 기록에 그것들을 추가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을 겁니다. 김준호의 매끄러운 가면이 무너졌습니다. 사건 기록? 무슨 사건 기록? 모든 멍, 모든 병원 방문, 모든 경찰 보고서를 기록한 기록입니다. 최태준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미술관을 운영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매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김준호는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눈은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준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비 카메라. 방금 당신이 한 말, 당신이 자백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앞으로 뛰어들어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우가 더 빨랐습니다. 최태준은 김준호의 진로를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최태준은 경고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현관에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경찰차들이 바깥에 서서 그들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파랗고 빨갛게 비쳤습니다. 아빠 민주는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제발요. 김준호의 얼굴이 아들을 바라볼 때 변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거의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때 경찰이 들어왔고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김준호를 무단 침입과 수년 전 올리비아가 받았던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끌고 나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신이 그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소음이 마침내 잦아들자 올리비아는 계단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았고 박정우는 그 소년이 살짝 움직여 어머니와 문 사이에 자신을 두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항상 그녀를 보호하며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해요. 올리비아는 속삭였습니다. 그에 대해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두려웠어요. 당신이 우리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어요. 박정우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올리비아, 날 봐요. 당신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박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수연이가 그날 밤 나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영 씨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그녀는 어떻게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당신을 돕고 있었을 거예요. 최태준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박정우 씨, 수연 씨가 매달 인출했던 그 신탁, 기금 인출 내역 기억나세요? 당신이 그렇게 화를 냈던 거요? 그게 올리비아 씨가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요. 올리비아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오랜 친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했지만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의 천사라고만 했어요. 수현이는 그랬어요. 박정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죠. 내가 너무 잘 믿는다고 말했을 때도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밤에 다툰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더 많은 신탁 기금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고 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리석다고 말했죠. 김 여사가 차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를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수현 씨가 그날 밤 다툼 후에 제게 왔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돈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박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고, 그 만남을 가는 길에 일어난 거였죠. 그렇죠? 선영 씨를 만나러 올리비아 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였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경찰차들이 떠나고 있었고 김준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다시 해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박지혜 씨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이 지역 최고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이번에는 접근 금지 명령이 철통 같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박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안전한 곳에. 당신이 속한 곳에. 올리비아는 대저택 현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 여사의 친절한 얼굴, 최태준의 단호한 표정, 박정우의 온화한 눈을 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그녀는 거의 잊어버렸던 것을 느꼈습니다.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미술 작업실, 그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연이의 옛 작업실, 제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당신 거예요. 박정우는 즉시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원했을 거예요. 비밀리에 당신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밖에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올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빗줄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이 살아나는 것처럼 대리석 바닥에 색깔들을 그렸습니다. 파란색과 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준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수현, 선영 과거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들과 이제는 그녀의 보호자가 된 사람들과 계단에 앉아 있으면서 올리비아는 그들이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박정우의 얼굴을 보면서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 그 폭풍은 당신이 꼭 필요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김준호 체포 후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는 수연의 미술 작업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 뒤에서 박정우는 조용히 기다리며 낡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해요? 하고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특별한 장소였어요. 수현이는 다른 예술가가 이곳을 사용하길 원했을 거예요. 박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당신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시간이 멈춰 있는 방이 드러났습니다. 먼지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젤 페인트 병, 벽에 쌓여 있는 캔버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먼지 속에서도 올리비아는 한때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창조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둘러볼 시간을 드릴게요.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작업실에 혼자 남은 올리비아는 방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낡은 붓 말라붙은 페인트 튜브, 미완성된 스케치 위를 스쳤습니다. 선반에서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현이 그 사진들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예쁜 젊은 여성으로 박정우의 친절한 눈과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서 수현은 다른 여성과 함께 서 있었고 둘 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다른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 선영 씨였고 올리비아가 본 적 없는 젊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다락방에서 찾은 거예요. 낡은 분홍색 상자였고 나비 스티커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가 있었고 모두 같은 흘러가는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즉시 어머니의 필체임을 알아챘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아, 그녀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당신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당신에게 약속했으니 그럴 수 없어요. 올리비아가 빨리 자라고 있어요. 오늘 처음 그림을 그렸어요. 당신의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눈물이 낡은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속삭였습니다. 수현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어요. 더 있어요. 민준이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법률 문서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명의로 설립된 신탁 기금이었고 수현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서명했습니다. 몰랐어요. 올리비아는 목소리가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돈이 오지 않았지만 그녀인 줄은 몰랐어요. 다른 것도 찾았어요. 김 여사가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일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책상에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박정우가 김 여사 뒤에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침 내내 읽고 있었어요. 올리비아 씨, 당신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요. 올리비아는 낡은 페인트 얼룩이 묻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진짜 아버지? 엄마는 내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다고 항상 말했어요. 수연이의 일기에 따르면 박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어요. 위험한 누군가로부터. 수연이 그녀를 숨기도록 도왔고 새로운 삶을 만들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했어요. 내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올리비아의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나요? 아니요. 최태준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낡은 신문 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승준 씨는 10년 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조세, 사기, 횡령, 그리고 그는 망설였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선영 씨의 증언이 그를 감옥에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녀는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올리비아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던 이유, 엄마가 항상 뒤를 돌아보았던 이유, 그리고 수연이가 그 신탁 기금을 설립한 이유입니다. 박정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이 돌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올리비아는 갑자기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커튼을 열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이 방에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먼지가 피 속에서 춤추었고 낡은 페인트와 붓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올리비아는 그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과 어머니의 턱을 닮았지만 김준호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곳이 처음부터 집처럼 느껴졌던 이유, 수현이의 정원 그림이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낡은 캔버스를 집어들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파트에 이것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런 정원을 가진 삶을 꿈꾸곤 했어요. 박정우가 다가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가 사고가 나기 직전에 선영 씨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약속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뭔가를 말했어요. 박정우 씨, 경비원 중 한 명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김준호 씨 사건에 대해 경찰 한 분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정우는 올리비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여기 있어요. 이 공간을 다시 당신의 공간으로 만들어요. 그가 떠난 후 올리비아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에 꼭 맞는 느낌이었고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먼지 묻은 이젤 위에서 빈 캔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뭘 그릴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현과 그녀 어머니의 사진, 비밀과 사랑으로 가득 찬 편지들, 모든 것을 통해 그녀의 힘이 되어준 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과거에 대한 진실, 미래에 대한 희망, 모든 것을요. 그날 그녀가 시작한 그림이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최태준이 그것을 보고 그의 갤러리에 전시하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도,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묻어두고 싶어하는 오래된 비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햇살이 가득한 작업실에서 과거의 유령들과 미래의 약속들에 둘러싸여 올리비아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리비아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수연의 작업실에서 마치 귀신이 씌인 사람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밤이 그녀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태준이 그녀의 작품을 그의 갤러리에 전시하도록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늦겠어요. 민준이 작업실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그는 박정우가 사주었다고 주장하는 새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올리비아는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와주었던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방 갈게 하고 그녀는 소리치며 자신의 작품 모음의 주요 작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어머니와 딸을 보여주는 큰 캔버스였고 빛으로 만들어진 나비들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목을 수현의 약속이라고 지었습니다. 박정우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갈게 하고 그녀는 소리치며 자신의 작품 모음의 주요 작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어머니와 딸을 보여주는 큰 캔버스였고 빛으로 만들어진 나비들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목을 수현의 약속이라고 지었습니다. 박정우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유진과 김민준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박정우 씨 대저택에 있는 덕분에 오래된 대저택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름다워요. 박정우가 말하며 자신의 팔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박수현 씨가 첫 전시회를 할 때처럼요. 초이태준 씨 갤러리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김유진의 마음은 그들이 알게 된 모든 것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김준호 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는 리승준, 즉 그녀의 친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박정우의 단순한 사업 라이벌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박 씨 가문을 파괴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박정우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를 현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이태준은 예술 비평가, 수집가, 상류층 인사 등 적절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김유진은 자신이 들어서자 시선을 느꼈습니다. 잊지 마세요. 초이태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림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의미를 찾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대학에서 박수현 씨를 만났습니다. 박정우는 무겁게 앉았습니다. 박수현 씨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영 씨는 그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미 그녀가 그를 떠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가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리재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수현 씨는 김선영 씨가 사라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신탁 기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왜죠? 박정우가 요구했습니다. 왜 리처드는 나를 그렇게 증오했죠? 김선영 씨가 당신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는 그의 회사와 당신 회사를 합병하기를 원했습니다. 김선영 씨가 도망치고 결혼이 파경에 이르자 당신은 대신 현대자동차와 합병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처드는 수십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김유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리승준 그는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박수현 씨를 죽였나요? 그의 부하들이 그녀의 차를 길에서 밀어냈습니다. 리재준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겁주고 김선영 씨가 어디 있는지 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현 씨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비밀을 지키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박정우는 갑자기 일어서서 작은 방을 서성였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그 싸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습니다. 그녀가 김선영 씨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리재준이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밤 그녀는 마침내 김선영 씨에게 때가 왔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가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김선영 씨를 만나 당신에게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박수현 씨가 죽은 후에 김선영 씨가 왜 나서지 않았죠?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리재준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리처드의 부하들은 이미 그녀를 한 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릴 때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김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통제적인 남자, 김유진이 속삭였습니다. 리처드처럼 보안 인터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초이태준이 알렸습니다. 김준호 씨는 떠났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방에서 나와 혼란에 빠진 갤러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림들이 벽에서 떨어져 있고 유리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유진의 주요 작품인 수현의 약속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고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진술을 받는 동안 김유진은 그림을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끄는 나비들, 그녀는 어떻게든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어떤 부분이 박수현 씨의 나비 우표가 붙은 편지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동안 이재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수현 씨가 왜 김선영 씨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돕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김유진에게 낡은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 사진에는 3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승준, 김선영, 그리고 박정우. 그들은 모두 함께 대학에 다녔습니다. 이재준이 설명했습니다. 이승준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전에 김선영 씨가 그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때 이전에 김유진은 새로운 눈으로 박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눈 폭풍이 치던 밤에 그들을 받아들인 방식, 즉각적인 유대감, 그것은 단지 박수현 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김유진이 깨달았습니다. 박정우 씨는 제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이 박수현 씨의 옛 사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보호적인 시선으로 김유진을 바라보고 있는 박정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바로 그때 초이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 온 사람 중에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승준에 대해, 박수현 씨의 죽음에 대해, 김유진 씨가 그의 상속인이라는 것에 대해, 박정우가 즉시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보안팀에게 연락하세요. 초이태준 씨, 이재준 씨. 우리는 그 파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할 겁니다. 김유진 씨.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얼굴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김유진은 갤러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녀의 그림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서 있는 그녀의 아들, 그녀가 질문하는, 법을 몰랐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이재준, 가족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사랑하고 잃고 찾은 박정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으로 다가가 어둠 속으로 이끄는 나비 중 하나를 만졌습니다. 박수현 씨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녀가 우리를 위해 원했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비밀 없이. 박정우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함께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김유진이 동의했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모이면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곳에 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의 진실을 말해주는 예술로 둘러싸인 이 갤러리에서 그들은 단지 가족일 뿐입니다. 깨지고 치유되고 상처 입고 강한, 그리고 어딘가에서 김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박수현 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그녀의 수호천사는 마침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사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갤러리 사건 다음 날 아침 모든 곳에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재벌의 잃어버린 딸 발견, 해리턴 상속녀 공개, 대저택의 살인, 20년 전 박수현 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블레이크 재산 새로운 상속인 찾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싸움. 김유진은 박정우의 주방에 앉아 테이블에 펼쳐진 신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기자들의 전화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뉴스밴이 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비팀이 순찰을 2배로 늘렸습니다. 박정우가
말하며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세요?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는데 익숙해집니다. 박정우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신선한 머핀을 들고 부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SBS의 그 친절한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박수현 씨와 학교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초이태준 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리승준의 옛 동업자들이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유진 씨의 블레이크 재산 상속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재준이 자신의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시도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DNA 검사 결과, 출생 증명서, 김유진 씨가 리승준의 딸임을 증명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돈은 원하지 않습니다. 김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리재준이 대답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리처드는 그 재산을 쌓기 위해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엄마, 학교. 아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아빠의 옛 사진을, 김준호 씨의 사진을, 당신을 해쳤을 때 사진들을 올렸어요. 김유진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침내 고소할 용기를 낸 그날 밤의 병원 사진들은 봉인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태준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내리겠습니다. 아니요. 김유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그들이 이해하게 하세요. 박정우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확실해요. 일단 세상에 알려지면 박수현 씨는 우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김유진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날 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했더라면, 혼자서 짊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박지혜 씨가 전화했습니다. 초이태준이 말했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에서 독점 인터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지만 김유진은 이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박수현 씨의 작업실에서 제 그림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리재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적이고 통제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유할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박정우가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여사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김유진 양,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친숙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처드의 두 번째 아내인 리수현, 모두 거짓말입니다. 리수현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리승준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 소위 딸이라는 여자는 그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지금입니까? 리승준과 김선영 씨가 모두 죽은 후에야 왜 나서죠? 끄세요. 박정우가 으르렁거렸지만 김유진이 그를 멈췄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게 해주세요. 리수현의 완벽하게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이 가짜 걱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박수현 씨, 그녀의 이름을 이 일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리승준을 살인으로 고발하다니 역겨워. 김선영 씨가 진짜 증거가 있다면 왜 박수현 씨가 돌아가셨을 때 나서지 않았을까? 자신의 딸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우 씨가 TV를 향해 말했다. 리승준 씨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여자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김 여사가 중얼거렸다. 박수현 씨가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박정우 씨 대저택 Park Jong-woo's mansion located in 용기인 경기도에 어슬렁거리며 박정우 씨에게 달라붙으려고 했죠. 김유진이 날카롭게 돌아섰다. 뭐라고요? 이수현 리수현 씨는 이승준 씨의 전리품 아내였습니다. 이재준 리재준 씨가 설명했다. 김선영 씨가 그를 떠난 후 그는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수현 리수현 씨에게는 자신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리승준 씨가 감옥에 간 후 그녀는 그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실패하자 그녀는 박정우 씨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합병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최태준, 초이태준 씨가 덧붙였다. 하지만 정우 씨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이수현, 리수현 씨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녀가 리승준 씨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박수현 씨에 대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증명하십시오. 김유진이 일어서며 얼굴을 굳혔다. 스튜디오에 전화하십시오. 인터뷰를 준비하십시오. 이수현, 수현 씨에게 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안식처인 수현 씨의 작업실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그림을 비추었다. 새로운 캔버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붓을 집어들고 김유진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과거를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더 이상 비밀이 그들을 해칠 수 없는 미래,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미래. 몇 시간 후 박정우 씨가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새로 그린 그림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림에는 이수현, 리수현 씨의 비웃는 얼굴, 김준호 씨의 분노, 리승준 씨의 잔혹함이 나타나 있었지만 박수현, 수현 씨의 사랑, 김선영 씨의 용기, 박정우 씨의 친절함도 나타나 있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 거짓을 극복하는 진실, 매우 강렬하군요. 박정우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로 이 그림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수현 씨는 자신의 예술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유진이 대답했다. 우리가 정말 누구였는지에 대한 단서를 숨기기 위해서요. 이제 저는 제 그림으로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정우 씨가 준 나비 펜던트를 만졌다. 수현 씨의 보석함에서 발견된 것으로 내 마음의 딸에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수현, 리수현 씨는 협박과 거짓말로 저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유진의 목소리가 강했다. 그녀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현, 리수현 씨는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박수현 씨의 작업실에서 예술과 사랑과 진실에 둘러싸여 김유진은 마침내 박수현 씨가 수년 전에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용기의 행위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보이더라도 자신의 빛을 내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빛은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다. 인터뷰 당일은 밝고 맑았다. 수현 씨의 작업실은 변신을 했다. 조명과 카메라가 어디에나 있었지만 김유진의 그림들이 여전히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고집했기 때문이다. 방송 5분 전입니다. 프로듀서가 외쳤다. 이수현, 리수현 씨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김유진의 배가 꼬였다. 이수현, 리수현 씨는 인터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송국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제 그녀는 현관에 서 있었다.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우아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녀의 동정심만큼이나 가짜였다. 준비됐어요? 박정우 씨가 유진이의 손을 잡았다. 네, 김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있는 나비 펜던트를 만졌다. 유명한 기자 초이수진 씨가 의자에 앉았다. 3두 1 생방송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시청자 여러분. 초이수진 씨가 말했다. 사랑, 상실,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박정우 씨 대저택 Park Jong-woo's Mansion located in 용인, 경기도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수진 초이 수진 씨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카메라가 김유진의 그림들을 비추었다. 첫 번째 질문들은 쉬웠다. 김유진의 예술, 그 눈 내리는 밤에 박정우 씨를 만난 것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그런 다음 최수진 초이 수진 씨는 이수현 리수현 씨에게로 돌아섰다. 이수현 리수현 씨, 당신은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역겨운 거짓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김유진 씨가 이승준 씨의 딸이라는 DNA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수현 이수현 씨의 완벽한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DNA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박수현 씨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편리한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준 리재준 씨가 두꺼운 폴더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경찰 보고서 Police Reports, 증인 진술서 Witness Statements. 그날 밤 이승준 리승준 씨의 부하들이 박수현 씨를 미행한 것을 보여주는 통화 내역 Call Records. 그리고 그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박수현 씨는 그날 밤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승준 씨의 부하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이수현 리수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승준 리승준 씨가 죽은 후 그의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이재준 리재준 씨가 말했다. 이 편지와 함께 말이죠. 모든 것을 자백하는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썼지만 보내기에는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최수진, 초이, 서진 씨가 앞으로 기울였다. 테이프를 재생해도 될까요? 김유진이 숨을 죽이고 이재준, 리재준 씨가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스태틱이 터진 후 박수현 씨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채웠다. 내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 이승준, 리승준 씨에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전해. 김선영 씨의 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어.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승준, 리승준 씨는 여자아이의 위치를 알려주라고 했어. 그래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 절대 안 돼. 박수현 씨의 목소리는 매서웠다. 나는 그가 다시는 그들을 해치게 하지 않을 거야. 끽하는 타이어 소리, 충돌 소리, 그리고 정적. 이수현, 서현 씨가 벌떡 일어섰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우리가 알기로는 이 모든 것이 연출된 것일 수도 있어. 이 그림들, 학대에 대한 이 이야기들처럼 말이야. 이것처럼 말인가요? 김유진이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렀다. 작업실의 대형 스크린에 비디오가 재생되었다. 초이태준 갤러리의 보안 영상으로 김준호 씨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당신의 남편이 지난주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최수진 초이 수진 씨가 이수현 리수현 씨에게 말했다. 그런데도 학대에 대한 이야기는 가짜라고 주장하십니까? 김준호 씨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승준 리승준 씨는 당신의 남편이었죠. 이수현 리수현 씨. 당신은 그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수년 전에 제 어머니를 추적하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수현, 리수현 씨의 태연함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럴만했어. 그런 무명의 여자가 이승준, 리승준 씨를 떠나려고, 그의 아이를 데려가려고, 모든 것을 망치려고, 이승준, 리승준 씨가 감옥에 간 후 박정우 씨를 망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재준, 리재준 씨가 물었다. 이수현, 리수현 씨, 여기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박정우 씨를 설득해서 이승준 그룹, 리승준 그룹과 합병하도록 하려고요? 박정우 씨는 제 것이 될 운명이었어요. 이수현, 리수현 씨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마침내 산산이 조각났다. 이승준, 리승준 씨가 약속했어요. 김선영 씨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박수현 씨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김유진이 일어서서 이수현, 리수현 씨를 마주했다. 제 어머니는 이승준, 리승준 씨가 괴물이었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박수현, 박수현 씨는 우리를 보호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돈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도왔던 또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 이수현, 리수현 씨가 씩씩거렸다. 이승준, 리승준 씨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 완벽해야 하고 그의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 사실 저는 압니다. 김유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했다. 그래서 저는 이승준, 리승준 씨의 재산을 사용해서 쉼터를 열 것입니다. 이승준, 리승준 씨와 김준호, 김준호 씨 같은 남자들로부터 도망치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들이 치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박수현, 박수현 씨가 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도록 돕고자 했던 것처럼 말이죠. 최수진, 초이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림들은요?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건가요? 네, 김유진 이 미소 지었다. 예술은 치유합니다. 박수현, 박수현 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녀가 저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지라도 말이죠. 나비 우표 버터플라이 스탬프가 붙은 모든 편지, 레터, 모든 비밀스러운 선물인 물감과 종이, 그녀는 저에게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수현, 리수현 씨가 말을 시작했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강민지 형사가 서 있었다. 이수현, 리수현 씨, 강민지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박수현, 박수현 씨의 죽음에 대한 공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우리는 이승준, 리승준 씨의 금고에서 나온 테이프에서 당신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박수현, 박수현 씨의 살인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현, 리수현 씨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자 최수진, 초이수진 씨는 김유진에게로 돌아섰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년 동안 이 모든 비밀들,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까? 김유진은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정우 씨를 바라보았다. 카메라 뒤에 당당하게 서 있는 김민준 씨를, 마침내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이재준, 리재준 씨를,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한 색깔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진실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박수현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수현, 리수현 씨가 끌려가고 박정우 씨가 김유진을 껴안고 김민준 씨가 그들에게 가족으로서 포옹하는 동안 카메라는 계속 촬영을 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들 속에 있었다. 어둠을 정복하는 빛, 증오를 극복하는 사랑,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실. 나중에 작업실에서 혼자 있을 때 김유진은 박수현 씨의 오래된 책상에서 마지막 편지 레터 한 장을 발견했다. 그녀에게 보낸 것으로 박수현 씨가 죽은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올리비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내가 지킨 모든 비밀은 사랑 때문에 지킨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김선영 씨를 위해,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가족을 위해서요. 하지만 비밀은 사랑을 중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어머니를 만나고 있습니다. 진실의 시간, 치유의 시간, 당신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져야 했던 손녀를 알게 될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억하세요. 당신은 항상 사랑받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나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사람에게서 말이죠. 계속 그림을 그려요. 작은 나비야. 당신의 빛을 빛나게 하세요. 사랑을 담아 박수현 드림 김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박정우 씨가 김민준 씨에게 장미 가지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가족은 박수현 씨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진짜였다. 진실 위에 세워졌고 사랑으로 강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박수현 씨는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알았다. 1년 후 박수현 씨의 그림처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박정우 씨 대저택 박정우's Mansion located in 용인 경기도의 정원은 만개했다. 장미 향기가 나는 길게는 흰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고 마치 박수현 씨 자신이 보낸 것처럼 나비들이 공중을 날아다녔다. 김유진은 박수현 씨의 옛방, 이제는 그녀의 방인 거울 앞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고쳤다.
박정우, 박정우 씨가 박수현, 박수현 씨의 보석함에서 발견한 나비 펜던트가 그녀의 목에서 반짝였다. 엄마, 준비됐어요? 김민준이 문간에 나타났다. 턱시도를 입고 잘생겼다. 16살에 그는 그녀보다 키가 더 커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는 작은 소년의 눈이었다. 거의 다 됐어. 유진이 미소 지으며 립스틱을 수정했다. 박정우 씨는 어때요? 긴장하고 있어요. 김민준이 씩 웃었다. 최태준 씨가 그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최태준 씨, 1년 만에 많은 것이 변했다. 이수현, 리수현 씨의 체포와 유죄 판결 후 김준호 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그들의 삶은 천천히 새로운 정상을 찾았다. 이제 김유진의 소유가 된 이승준, 리승준 씨의 재산은 주 저녁에 5개의 새로운 가정폭력 쉼터 쉘터를 설립하는데 자금을 지원했다. 각 쉼터에는 미술 치료실이 있었고 유진의 그림 사본들이 복도에 걸려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그들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재준 씨는 마침내 형의 범죄가 폭로되고 정의가 실현됨에 따라 평화를 찾아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로 은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에 전화를 걸었고 이메일 서명에는 여전히 이재준, 리재준, 삼촌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 여사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나타났다. 아, 김유진, 양, 천사처럼 아름다워요. 울지 마세요. 김유진이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제가 울기 시작하면 화장이 다 망가져요. 죄송해요. 김 여사가 훌쩍였다. 그냥 박수현, 양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박정우 씨가 다시 사랑을 찾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제 박정우 씨는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년 전 이승준, 리승준 씨의 질투가 그들을 모두 찢어놓기 전에 그가 사랑했고 잃었던 여자의 딸인 그의 텅 빈 집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손님들이 다 왔어요. 초이태준 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놀라운 손님들도 포함해서요. 김유진은 그를 따라 창가로 갔다. 그녀는 본 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뒷줄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쉼터 쉘터, 여성들, 그녀의 예술과 이야기를 통해 삶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 여기 와 있고 싶어 했어요. 초이태준 씨가 설명했다. 자신의 힘을 찾는 것을 도왔던 여자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초이수진 씨도 온 것을 봤어요. 김민준이 이수현, 리수현 씨를 감옥에 보내는데 도움을 준 유명한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강민지 형사 옆에 앉아 둘 다 밝게 웃고 있었다. 웨딩 음악이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김민준이 어머니에게 팔을 내밀었다. 박정우 씨의 딴애가 될 준비가 됐어요? 사실은요, 김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박씨 성을 유지할 거예요. 제 어머니의 성이었어요. 그녀가 도망쳐야 했던 이전의 이름이죠. 박수현 주현 씨가 선택하도록 도왔어요. 김선영 씨의 딸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존자의 이름이죠. 그들은 복도를 함께 걸었다. 이제 벽에 당당하게 걸려있는 김유진의 그림들을 지나서 그녀가 삶을 재건하는 여성들에게 미술 수업을 가르치는 작업실을 지나서 김민준이 마침내 초이수진 씨의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영감을 받아 변호사가 되는 꿈을 이룬 서재를 지나서 정원문에서 그들은 멈춰 섰다. 유리 너머로 김유진은 장미 아치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정우 씨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눈 내리는 밤에 만났던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서는 슬픔이 사라지고 그녀를 여전히 놀라게 하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엄마, 김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알았으면 하는데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박수현 씨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유진은 나비 펜던트를 만졌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자기야. 모든 그림 속에, 모든 꽃 속에, 우리가 찾은 모든 기쁨의 순간 속에 문이 열렸다. 햇살이 쏟아졌다. 김유진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자 그녀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
그녀 옆에 있는 아들로부터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녀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도왔던 모든 영혼들로부터의 사랑, 도망칠 용기가 있었던 김선영, 김선영 씨, 그녀의 목숨을 바쳐 그들을 보호했던 박수현 씨, 심지어 다른 여성들이 탈출하도록 도왔던 그의 재산인 이승준, 리승준 씨조차도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그녀의 이야기의 일부였고 그녀가 자신의 예술과 사랑으로 엮은 희망의 테피스트리의 실이었다. 박정우 씨가 장미 아래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고 그는 속삭였다. 환영합니다, 집으로. 그리고 김유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바로 박수현 씨가 항상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전이나 보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가족, 진정한 행복. 나중에 피로연에서 김유진은 새 남편과 춤을 추었고 김민주는 김여사와 춤을 추었다. 최태준 씨는 모두를 울리는 건배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비들이 정원에서 춤을 추었고 그들의 날개는 여름 하늘을 향해 희망의 분놀림처럼 빛을 잡았다. 박수현 씨의 작업실, 이제 김유진 씨의 작업실에는 이젤 위에 새로운 그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빛으로 가득 찬 정원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나비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그림이었다. 그 아래 김유진은 박수현 씨의 마지막 편지 레터에서 발견한 글귀를 적어 놓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억하세요. 당신은 항상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받았다, 사랑받고 있다, 항상 사랑받을 것이다. 끝.